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 부부의 얘기입니다.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시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왜 자꾸 나를 피하냐고. 나랑 잠자리 하는 게 그렇게도 싫어? 피곤해서 그래. 만사가 귀찮단 말이야. 귀찮다고? 부부끼리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당신은 뭐 특별나? 그런 말이 어딨어. 사실 피곤하니까 성욕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당신이 내 맘 알아? 그럼 당신은 내 맘 알아? 당신이 매번 거부하니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알았어. 노력해볼게. 당신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와, 이 부부 얘기 들으니까 원장님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많은가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네. 특히 남자들이 부인이 성관계를 무시하면 네. 거절하면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아, 무시당한다고 네. 생각하는군요. 실은 부인이 진짜 피곤해서 네. 진짜 오늘은 뭐 생일이어서 오늘은 뭐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생업이 바쁘다 보면. 그런데 남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 또 하나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느낌 확 들죠. 항상 두 가지네요. 하나 더 말해볼까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혹시 이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생기지 않았나? 왜 하나를 더 물어보셨어요?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너무 그건 정말 무시당하는 느낌인데. 남자들이 네. 그렇게 싹 생각한대요. 맞아요. 기승전결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절할 때 네. 남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생업에 이렇게 힘이 들고 지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잖아요. 이 생각을 해줘야겠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젊었을 때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혼 이유기까지 가는 거죠. 항상 바쁘고 생업 때문에 이걸 네. 핑계를 대면서 결국 그런 감정을 무시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그 사례에서도 봤듯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네, 남자 아주 길길이 뛰는데 여자는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자한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남자한테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 네. 벌써 상처를 입었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네. 아니, 본인 남편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알면은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단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죠? 생각을 하지만 이해는 못하는 거죠. 이건 여자가 한 6 정도 잘못을 한 거죠? 뭐 8 정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더 많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 나가시죠. 그럼 이 부부는 젊을 때 아내가 피곤하고 성욕이 없어서 거절한 거지 남편을 무시해서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네. 근데 아무리 그랬다 한들 남자는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든지 뭐 고쳐나가려고 이렇게 연습 내지 이렇게 치료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네.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잘 나가는 남자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휴직을 하고 있거나 네. 사업에 망했거나 네. 뭐 은퇴를 했거나 네. 이럴 때는 열등감이 확 들어가고 자격지심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안 그래도 이렇게 의기소침한데. 이 시대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부인이 거절하면 그냥 피곤해서인데 진짜로 피곤해서인데 네. 속으로 스토리를 써요. 소설을 쓰죠.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나? 맞아요. 내가 돈을 벌어왔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딴 남자가 생겼나? 이거 틀림없어.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이별까지 생각하는군요. 그럼 이혼해야 되나? 네. 내가 참아야 되나? 내가 더 강하게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이 자신이 없으니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네. 나이 들어서는 남편이 자신 없으니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극단으로 가게 됐죠. 아, 그러면 이 부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 뒤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느새 60대가 된 우리 부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관계를 했는데 그 뒤 벌써 1년 가까이 성관계가 없었어요. 질도 건조하고 성욕도 없어서 피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왠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젊을 땐 아내가 관계를 피했는데 지금은 제가 피하는 처지입니다. 나이도 들고 성욕도 없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없어서. 젊었을 때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혹시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거절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지금 남편의 심정은 어떨지. 지금 제 심정은 성관계하자는 말조차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내가 또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먼저 관계를 요구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두 분 다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나 네.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네. 이럴 때 부인한테 성관계를 하자는 말조차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거절까지 한다. 그럼 네. 더 힘들어져요. 대화 네.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네. 일단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네.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감히 성관계 하자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아, 혹시 성관계를 거절하면 자존심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네. 아예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렇죠. 자존심이 다칠까 봐. 그거라도 무서운 지키자. 거죠. 네. 네. 그러면 부인이 알아서 성관계를 해주는 게 좋죠. 네. 이때 부인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위로는 성관계예요. 전 이런 거는 캠페인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누구나 좀 이렇게 널리 알고 심리 네. 상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실은 이제 부인이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네. 먼저 말을 하면 밝힌다고 할까봐 남편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때 기다리지 말고 남편한테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말을 해주는 게 남편을 배려해 주는 거고 남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이럴 때는 부인이 먼저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말을 해주고 네. 성관계를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남편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정말 센스 있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그 뒷이야기 들어볼까요? 결국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질 레이저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성관계 하자고 요구하는 게 자신감이 떨어진 남편을 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까지 날 생각해 주는지 몰랐는데 이젠 내가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말할게. 여보, 오늘 한판 할까? 어? 그래, 그럽시다. 이제 남편을 위로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거예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보, 그렇지? 아, 그렇고 말고. 여보, 고마워.